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하에서의 식민지 문화 정책에 대한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단원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한 도 문제 정도 살펴보고 나머지는 접어놨습니다.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는 433페이지입니다. 문제 5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제 종교 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어렵습니다. 일제 종교 탄압에 대한 기억. 안명근 안학 사건이라고 하죠. 황해도 안학에서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부풀렸던 것이 백오인 사건이죠. 이 백오인 사건은 1911년입니다. 신민의 해산 사건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안학 사건과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여 기독교계 민족 인사를 탄압하였다. 맞죠? 이게 왜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신민회에 소속된 신민회라는 단체가 근거지가 평양입니다. 평양은 지역적으로 반성리학적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서구의 문물이 들어왔었을 때 가장 빨리 흡수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립된 그런 지역에서 성립된 신민회는 기독교인들이 대거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민회 해산 사건, 백오인 사건 그럼 이꼴 기독교 탄압, 종교사적인 측면에서는 기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찰령 승려법. 이건 누가 제정한 거죠? 일제가 제정한 거죠. 사찰령과 승려법을 제정해서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통합하거나 말살하려 하였다 그랬죠.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디귿. 3.1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는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종교단체는 뭐였죠? 기독교, 이승훈, 천도교, 손병희, 불교, 한용운. 특히 이제 한용운의 불교 부분, 한용운의 활동에서 보면은 마지막 공약 3장을 불교계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선언서는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 3장을 써서 좀 과격한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3.1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는 일제 탄압으로 교단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했습니다. 천도교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남죠. 참고로 천도교는 1905년에 동학이 천도교로 바뀐 겁니다. 1860년 서학에 대한 반대에서 나왔던 동학이 1905년 그 동학의 맥을 계승하겠다는 취지 속에서 친일파 이용구가 일진을 조직해서 시천교를 만들어가지고 동학을 흡수하려고 하자 바로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바꿨습니다. 명칭을. 그래서 그 천도교를 얘기하는 거죠. 명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리을 신사참배 거부를 주도했던 대종교는 신사참배 거부운동 그러면 대종교가 아니죠. 대종교는 단군 신앙을 현대화시킨 거고요. 이거는 뭐요?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하겠습니다. 1920년대 문화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20년대 때 문화활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역.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계몽적 성격이 강했다. 계몽 문학의 형태는 1910년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계몽을 하는 거죠. 실력 양성운동 하듯이. 니은. 문화 탄압의 강화로 창작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시기는 일본이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던 1930년대. 문제는 20년대 때 문화활동을 묻는 겁니다. 디귿.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새로운 문학사조가 등장하였으며 리을. 무산계급의 경제적, 민족적 한거를 문학으로 대변하는 프로문학이 등장했으며 20년대에 나오죠. 프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문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는 그 민중들 중심으로 하는 문학을 얘기한다는 것이요. 미음. 민족주의 계열은 극단적인 계급주의에 반대해서 사회주의 사상 수용 이후죠. 국민문학운동을 전개하였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프로문학, 국민문학운동 전부 다 1920년대 때 얘기해요. 디귿, 리을, 미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종교계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역시 종교계 활동을 얘기합니다. 한영우는 일본 불교계 침투에 대응하면서 민족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맞죠? 두 번째, 한영우는 손병희 천도교입니다. 손병희는 일진회가 동학 조직을 흡수하려 하자 천도교를 창설하고 정통성을 지켰다. 근데 이 문장은 창설했다라기보다는 천도교로 개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천도교를 창설했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번째 부분이 정확히 틀렸기 때문에 2번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3번. 박은식은 유교 구신론을 지어서 유교가 민중적이고 평등한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랬죠? 박은식 유교 구신론 맞죠? 네 번째 김태경. 이 김태경은 우국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아니에요. 친일파가 아닙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죠. 자, 김태경은 전국의 유림들과 더불어 대동학회를 결성한 후 유교를 통한 애국계 운동을 펼쳐나갔다 했습니다. 해설의 마지막 줄 한번 보실래요? 그 대동학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907년 신기선 등이 조직했던 친일 유교학회입니다. 친일 유교학회. 그러니까 아군이 아니죠. 이 단체는. 따라서 네 번째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장을 펼친 사학자가 저술한 역사책. 대개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했습니다. 누구예요? 백암 박은식입니다. 한국 통사와 1915년이죠. 한국 독립 운동 지 혈사가 있습니다. 1920년에 간행이 된 책입니다. 통사와 혈사죠. 통사는 원래 통사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으로 썼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는 조선 초기에 편찬된 동국통감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쓴 역사책이란 말이죠. 그때 통사는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통사거든요. 근데 박은식의 한국 통사는 이 통사가 아닙니다. 어떤 통사면 고통 통자입니다. 고통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요 통사를 얘기한다. 즉 1863년에서 이 1863년은 뭐냐면은 흥선대원군이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63년에서 1911년 105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까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당한 역사를 써는 거죠. 아픈 역사를 써는 겁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입니다. 혈사라고 하는 것은 피로 쓴 역사다. 피로 쓴 기록이다. 독립투쟁사입니다. 이거는 1884년 갑신정변에서 1920년 3.1운동 이듬해까지 우리의 투쟁사입니다. 독립투쟁사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혼백사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 통사에서 나옵니다. 나라는 백이고 역사는 뭐다? 혼이다. 혼. 혼이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얘기합니다. 신. 정신이고요. 그러니까 백 있죠. 백. 이 백은 뭐죠? 바로 형체를 얘기를 한다. 형이다. 이게 역사고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역사가 살아있으면 멸망한 나라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유교의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을 펼친 사학자 박은식입니다. 저술한 역사책은 자 1번 조선사, 2번 조선상고사 하나 더 쓴 다음 옆에다가 조선사 연구초 다 누구예요? 단제 신채호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신채호는 묘청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묘청과 김부식 간의 관계에서 묘청을 영웅시하고 김부식을 4대 보수주의자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선의 얼사상. 그러면 이 얼은 정신사고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야, 이 얼 빠진 녀석들 할 때 그 얼이에요. 얼. 정신이거든요. 정신. 정인보입니다. 네 번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통사, 임시정부 2대 대통령, 혼백사상, 유교 구신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관련돼 있죠? 박은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은 그래서 박은식에 대한 얘기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민족 사가의 역사인식이다. 그가 주장한 역사 정신과 알맞은 것은 역시 민족주의 사학자의 사상을 묻습니다. 그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함에 있어서 유교적 시대 사상에 젖어 자주성을 결여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그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독립을 쟁취하되 경제적 평등을 포함하는 사회개혁도 구상하였다. 이랬습니다. 누구예요 지금 이게? 신채호예요. 신채호의 난가 사상이 있습니다. 일본의 박 사상입니다. 박 또는 불암 문화권, 불암 사상. 이걸 박은 곧 불암이며 불암은 곧 뭐냐면 햇빛 할 때 빛 있죠. 햇빛 할 때 빛. 이 빛 사상을 얘기합니다. 누구냐면은 최남선입니다. 나중에 이광수 등과 함께 변절했던 육당 최남선이고요. 두 번째 얼. 5천년간 조선의 얼을 남겼던 위당 정인보죠. 네 번째 심. 호암 문일평입니다. 심. 여기서 심은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보는 조선의 심은 누구냐 했더니 누구다? 세종이다. 왜 세종이냐 하면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죠. 한글을 창제해서 일반 민중들도 하층민들도 문화의 대리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우리의 심장이고 한글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피죠. 피에 해당하는 피. 그래서 심장의 역할은 피를 온몸 구석구석에 펌프질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심 그러면 세종을, 그 다음에 조선의 한글은 혈액으로 비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죠? 호암 문일평입니다. 이것은 신채호에 대한 얘기니까 3번 얘기당이 되고요. 3번에 얘기하는 낭사상의 낭은 뭐냐면은 낭은 화랑을 얘기합니다. 화랑. 이걸 화랑을 얘기한다. 그래서 낭가사상에서 그의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때도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묘청을 화랑으로 비교하잖아요. 화랑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묘청과 김부식 관계에서 묘청을 띄우고 상대적으로 김부식을 4대 보수주의자로 매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옳은 거였죠. 역사란 무엇이뇨? 이게 지금 어디 나온 얘기예요?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입니다. 조선 상고사도 있잖아요. 상고는 고대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신채호에 뭐가 나오냐면 신채호의 역사관이 나옵니다. 역사란 뭐라냐면 뭐라고 했어요? 아와 비, 아, 와의 투쟁이다. 아는 나예요. 나. 비하는 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면 제가 아고요. 여러분은 비하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아고 제가 비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로 본다면 아가 우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는 비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의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에 그리하여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했죠. 찾아서 미치는 건 없시다. 첫째 줄에 인류가 있습니다. 인류. 쭉 읽다 보면은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뭘 의미하죠 이게? 인간과 시간과 공간. 역사 구성의 3요소예요. 그래서 인류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스 사피스까지 시간은 선사시대에서 언제까지? 지금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 공간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의 무대는 어디예요? 동북아시아다. 즉 요서, 만주, 어디요 또 하나는? 한반도, 동북아시아. 그래서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됐었을 때에 비로소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단재 신채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하고 4번은 묶어서 누구냐면은 위당 정인보입니다. 여의당 전설을 발간하여 조선의 실학자들 재평가했으며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고 하는 글을 동아일보에 직접 연재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으며 3번 조선사의 경제사를 저수해서 세계사적 보편석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사회경제사학자입니다. 그 중에 조선사의 경제사를 남긴 사람은 백남운입니다. 백남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경제사, 이거는 특히 일제식민사관 중에서 어떤 이론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고이고 2번 을지문덕, 채영, 이순신전 등 애국 명장의 천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었다. 이게 요 시기 때의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내용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시대 어느 민족사학자의 서론인데 그는 누구냐 그랬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붕당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던 식민사관을 뭘 한다고요? 당파성 이론. 그러니까 당정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니? 안학이라는 유학자입니다. 이 안학이죠. 민족사학자입니다. 안학은 당정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던 일제의 역사 연구에 반해서 뭘 통해서? 조선 문명사라는 저를 통해서 붕당 정치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일제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던 당파성 이론하고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안학의 조선 문명사는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어떤 이론을 당파성 이론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 안학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수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라 했죠. 이거 앞에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5년 지방직 9급 문제와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출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료는 애국개몽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애국개몽운동, 그 중에 역사학에 관련된 부분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 보겠습니다. 외국의 건국 또는 망국사를 소개해서 번역해서 소개하였다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월남망국사,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월남망국사, 이래서 월남 망했다, 뭐 흥했다 이런 거 쓰겠죠. 또 월남망국사 예도 뭐가 있습니까? 이때 뭐 미국 독립사 또는 프랑스 혁명사, 그렇죠? 이런 나라들의 역사서를 써서 이래서 이 나라는 흥했다, 아니면 이 나라는 망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서 우리 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건국 또는 망국의 역사를 번역해서 소개했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합니다. 니은 역사 사건의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교훈을 찾고자 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감개주의라고 했습니다. 감개주의.
교훈으로서 역사를 얘기한다는 거죠. 디귿.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등 구국 영웅들의 천기를 지어 애국심을 높였다 했죠. 이거 같은 취지예요. 이거는 영웅사관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읽고 민중들이 이런 책을 읽고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영웅들이 많이 출연해 주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간절히 영웅 대망론이라고도 이랍니다. 영웅들이 많이 출연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리을 세계사적 보편성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발전 단계를 밝혔다. 이걸 우리 사회 경제사학이라고 그랬죠. 보편성, 객관성을 강조하면서 일제 식민사학의 어떤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이라고 했습니다. 미음. 수십 종의 국내의 문헌자를 이용하여 한사훈의 이치를 밝혔다. 이런 걸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그래요. 실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기억과 디귿이 지금 이러한 맥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역사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나의 조선 경제사의 기본, 사회의 경제적 구성을 기축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모든 문제를 취급하려 했다. 제1. 원시 시족 공동체 태양. 제2. 삼국의 정립시대의 노예경제. 자, 제3. 삼국시대 말기경부터 최근세 이르기까지의 아시아적 봉건사의 특징. 4. 아시아적 봉건 국가의 붕괴 과정과 자본주의 맹하는 싹이죠. 확대. 5. 외래 자본주의 발전의 일정과 국제관계. 10. 6. 이데올로기 발전의 총과정이었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냐면 사회경제사학자 누구죠? 백남훈이죠. 백남훈. 이거 외에도 이제 백남훈 외에도 사회경제사학자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시기 때 백남훈, 이청원, 또 누구? 박극채. 그 중에 지금 백남훈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1번. 우리 고대사를 중국 민족에 필적하는 강건한 민족의 역사로 서술했다. 우리 고대사를. 이거는 민족주의 사학을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의 자주 내지 주체성을 강조한 걸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근거를 했다. 이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이 사회경제사학은 일제의 어떤 이론을 정체성 이론을 제시해서 일제의 뭐였죠? 바로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치료였다. 이건 정체성 이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그지? 얘는 사회경제사학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21번은 미추진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백남훈과 같은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러면 2번 일제 식민사학에서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를 이걸 조선학 운동이라고 그래. 우리 걸 찾자는 겁니다. 조선학. 4번 같은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역사 연구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번은 2번이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사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1. 고려시대 목조 건축은 일반적으로 추심포 양식으로 지어 화려하고 장엄한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목조 건축은 간결하고 우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고려시대 때 목조 건축물은 고려 후기에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있죠. 두 번째, 조선 초기 안기에는 진경산수하는 화법을 창안하여 금강산도를 그렸다. 진경산수하는 누구예요?
18세기 초 누구? 18세기 초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등을 그렸었던 누구다? 정선이다. 정선이에요, 정선. 실학적인 화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진경산수라는 화법을 창안해서 금강전도를 그렸고요. 3번 박은식은 그러니까 안견은 15세기 때 화가고요. 진경산수화는 18세기 때 정선이란 말이에요. 안견에 몽유돈도가 있죠. 대표적으로. 3번 박은식은 민족 정신을 혼으로 박아여 혼이 담겨져 있는 민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혼백사상 나오죠. 네 번째 백제 무령왕릉은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은 횡열식 석실묘다. 고구려 영향이 아니라 양나라, 중국 남조 양나라 영향을 받았었던 횡열식 석실묘가 아니라 뭐요? 횡열식 석실묘 밑줄. 이거를 지금 개정된 용어는 뭐라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죠?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거를 횡열식 고분이라고 얘기한다. 횡열식 석실묘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개정된 용어는 굴식 돌방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개정된 용어는. 근데 이제 무령왕릉은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전축본입니다.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을 돌처럼 쌓는 겁니다. 아니다. 벽돌을 돌처럼 내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무덤. 한자는 전축분, 벽돌 전자 써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여기서는 옳은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통치 정책, 식민지 문화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던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 대한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현대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